작품은 노새 두 마리라는 제목의 소설이다. 소설. 이 소설이라는 건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겠지만 소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이 그림 하나가 결국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 소설 노새 두 마리 한번 해볼게. 여기는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랄까 아니면 소설 자체의 장르가 갖고 있는 거 그거부터 잠깐 얘기해 줄게. 소설은 어떤 걸 소설이라고 하냐면 허구적인 문학이라 그래. 허구적은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꾸며낸 얘기야.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이야기다. 그래서 개연적이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자, 선생님 봐봐. 소설하면 이 용어가 떠올라야 돼. 뭐 개연성.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있음직한, 일어날 수 있는 뭐 이런 거야. 하지만 작가의 상상력으로 꾸며낸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소설을 허구적인 동시에 반대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삶의 진실을 의미한다. 선생님이 꾸며냈는데 어떻게 삶의 진실을 얘기해요? 그 꾸며낸 얘기 속에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거, 누구나 인정하는 거, 혹은 누구나 느끼는 거, 이런 걸 삶의 진실이라고 하거든? 그런 게 녹아 있어야 돼. 이야기 스토리는 꾸며냈으니까 거짓말처럼 썼는데 그 내용이나 전달하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꾸밀 때는 어떻게 꾸민다고? 개연성, 있음직한. 이해됐지? 그지? 그리고 소설은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 현실 반영. 현실을 반영한다는 게 뭐야?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 충분히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적이고 개연성 있는 것들을 작품에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리고 이 소설 같은 장르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소설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야?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 이걸 중심으로다가 소설을 이해하는 게 좋아. 여기 등장인물 보면 아버지하고 나가 나오고요. 사건은 노새가 연탄을 배달했었는데 도망갔어. 알았니? 사건이야. 배경은 언제야? 그러면 1970년대라고. 1970년대. 1970년대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그 시대 70년대만 있었던 거를 나타내야 돼. 이 소설 노새 두 마리는 자 볼까? 이건 이제 소설 중에서 어떤 소설이냐 그러면 시대상 구분하면 1970년대가 배경이니까 현대 소설이라고 하는 거야. 이 시간, 시대. 그리고 분량이 있잖아. 교과서에 나온 게 전부 다야. 어떻게 보면 긴 글이지만 교과서에서는 실제로는 다른 소설과 비교하면 굉장히 짧은 소설이거든. 분량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단편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노새 두 마리는 현대 소설이면서 단편 소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내용이 꽤 1970년대 상황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사실적.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사회 문화적 배경이 막 등장해.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사실적인 소설이고 그 다음에 노새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상징적인 거야. 결론을 말하면 노새는 힘들게 일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게 또 있어. 그게 바로 아버지야. 그래서 진짜 노새 같은 아버지. 그래서 두 마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아버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냐면 시대가 막 달라지고 있는데 뭐 용달차가 나왔으면 차로다가 연탄 배달해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스타일로 그냥 수레, 노새가 끌고 다니는 수레 그걸 계속 고집해. 그 시대가 달라졌으면 시대에 맞춰서 적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시대의 부침이라는 게 되게 힘들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더더욱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야, 아버지가. 그래서 제목 노새 두 마리는 진짜 노새, 힘들게 연탄 배달하는 노새하고 노새처럼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다. 상징적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역순행적이라 그래요. 역순행적. 순행적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옛날로 돌아가서 막 잃어버렸던 거 어린 시절의 얘기 나오지, 그지? 그럼 그거는 순행적이 아니라 역순행적.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갔으니까 역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역순행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노새 두 마리의 성격은 이거야. 사실적이고 상징적이고 역순행적인 성격의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 이 노새 두 마리의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야.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1970년대 이게 시간적 배경이에요. 시간적 배경. 언제 일어난 일이야? 1970년대. 그 다음에 우리가 배경하면 공간적 배경이 또 필요하지. 언제냐면 1970년대에 어디에서 일어난 거야? 그러면 서울인데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이야. 변두리. 서울 변두리면 뭐야?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달동네 막 이런 데요. 막 경사가 가파르고 도로도 넓지도 않고 꾸불꾸불. 그 다음에 지저분하기도 하고 오래된 집들이 있고 발전하지 못한 곳이 변두리야. 거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간 공간 배경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까 선생님이 빼놨는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의 전형 즉 상징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었지 뭐지? 시대 변화. 그렇지. 시대가 막 변하는데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힘들게 사는 도시 빈민을 상징하는 거야. 빈민의 삶은 어떨까? 고달프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시대 변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시대 변화가 되게 중요해. 그럼 70년대가 어떤 시대길래 막 모든 것이 바뀌었을까? 그걸 좀 연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시대 변화 70년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 1970년대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첫 번째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산업화. 여기서 산업은 공업 같은 거야. 공장 이런 거, 기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농업, 수산업, 나무배는 임업, 막 이런 것들이 발전했다가 1970년대로 가면서 산업이니까 공업이지. 뭐 물건을 만드는 공업. 이걸로 2차 산업으로 산업화가 진행됐어.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 그럼 원래 적응하려면 어떻게 돼? 노새에다 연탄을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다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해야지. 기술 배워야지. 산업화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그럼 아마 돈도 많이 벌고 편하게 살았을걸? 근데 그걸 적응하지 못한 거야. 자, 두 번째 어떤 시대 변화가 있냐면 산업화 다음에 도시화가 진행되어 있어. 도시화라는 건 농촌같이 발전하지 못했던 지역이 도시로 바뀌는 거야. 막 건물도 고층 빌딩도 들어가고 집도 깔끔한 무슨 현대식 건축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막 다 몰려와서 교통수단도 발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선생님, 교통수단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아버지가 연탄 배달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용달차 같은 차량으로다가 배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도시에 어울리고 그게 더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적응하는 거거든. 근데 전혀 못하고 있잖아. 그냥 계속해서 여기 1차 산업이라고 했는데 1차 산업 때처럼 수레에 노새를 묶어서 이렇게 배달하던 걸 그대로 배달하고 있는 거야. 산업화, 도시화가 됐으면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옛날 하던 방식대로 힘들게 계속 꾸역꾸역 해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는 좋은 점이 있어. 장점. 훌륭해. 뭐? 가장의 책임감이지. 이거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아주 크게 느끼고 중하게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단 말이야.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가장의 책임감이야.
책임감이 강하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뭐냐면 자부심도 있어요. 자부심. 어떤 것에 자부심이냐면 일, 즉 수레에다가 연탄을 싣고 노새로 끌고 가는 그런 일 있잖아.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단 말이야. 이게 아버지의 캐릭터야. 등장인물 중에서 중요한 캐릭터지. 그지? 자, 그러면 등장인물 여기서는 저 선생님 봐봐.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거 먼저 알아둬야 돼. 이 소설의 주인공은 누굴까?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아버지 주인공 얘기를 누가 할까? 내가 하는 거야. 나. 그러면 나는 1인칭이지. 그지? 1인칭. 만약에 내가 내 얘기를 했어. 그럼 1인칭 주인공이잖아. 근데 내가 아버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거야. 누가? 내가 관찰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주인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알겠지? 서술자는 나고요. 서술자는 나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이야기꾼이 누구냐면 나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럼 나 캐릭터를 잠깐 볼까? 나는 어떤 친구야? 그러면 나는 서술자. 나는 어떤 친구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를 걱정해. 힘들게 살아가는 아버지를 걱정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종종 돕고 있어. 도움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 노새를 잃어버렸을 때 막 망연자실하고 있는 아버지 도와주고 싶고 일도 도와주고 싶고 나는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노새에 관해서 애착을 갖고 있어. 애착. 아주 소중히 돌보고 유대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특히 새로 들어온 신동네 사람들이 노새를 보면서 막 신기하고 그럴 때 으쓱한다. 으쓱해한다. 이게 뭐야? 어깨를 들썩.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한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캐릭터 나를 한번 보면 얘는 그래도 순진한 인물이야. 순수함이야. 순수해. 그 다음에 정이 많아. 노새한테 보살피고 하는 걸 보면 정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나 캐릭터의 얘기고 또 하나 더 추가하면 나는 가족에 대해서 유대감을 갖는다. 유대감. 아버지 막 찾으러 다닐 때 같이 찾으러 다니잖아. 아버지 가족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우려고 하는 거야. 가족끼리 똘똘 뭉치고 잘 협력하는 걸 유대감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가족에 대한 유대감도 있고요. 노새에 대한 애착이나 돌보려는 것도 있고요. 소중히 여기는 것도 있고 나는 그런 걸 보면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 그런 거 보면 자식으로서도 그 순수한 정이 많은 거 그것도 느낄 수 있는 거야.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등장인물 중에서 또 있어. 이웃 사람들 등장하지, 그지?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선생님 뭐 하는 거야? 인물 사건 배경 중에서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걸 잘 이해해야지 훨씬 더 잘 익히고 나중에 어떤 질문에도 융통성 있게 잘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웃 사람들 이기적이지. 개인주의 그래. 개인주의. 자기밖에 몰라. 자기 먼저야. 알아니?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내가 가파른 그 골목길 올라갈 때 너무 낑낑거리니까 힘드니까 그때 웬만하면 도와주지.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노새에 관해서 무관심해. 아까 신동네 사람들은 신기해가지고 내가 어깨를 으쓱 이렇게 했는데 이웃 사람들은 노새에 관해서 별로 왜냐면 맨날 보던 거니까 무관심하다. 그러면 이럴 때 나쁜 말 한번 알아볼까? 이기적이다, 개인적이다, 개인주의다. 또 하나 할까?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세 가지가 지금 나왔어.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난 신경 안 쓴다. 관계없다. 이런 말을 방관적이라고 하는 거야.
방관적. 그러니까 참견도 안 하고 도움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힘든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 섭섭하지, 그지? 도와줄 줄 알았는데요. 자, 나는, 자, 잘 봐봐. 아까 선생님이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정도 많고 애착도 많고 가족에도 많은데, 나가 서술자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알아? 응? 자, 나의 아버지. 그럼 되게 가까운 거지. 그게 아니라 제3자처럼 뚝 떨어져 가지고 객관적으로 아버지를 이야기해. 객관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 힘들겠다. 이건 주관적이고, 아, 저렇게 일하는 아버지 참 인간적으로 힘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니까 더 힘들다가 아니라 그냥 저렇게 힘들게 일하면 힘들 거야. 이런 식으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아버지를 말하고 있어. 나가.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아볼 거야. 문화적 배경. 사회 문화적 배경은 뭐냐면 그 시대, 그때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여기서는 1970년대라고 그랬으니까 1970년대에만 있었던 거, 다른 시대에는 없고 60년대도 없고 2000년대도 없고 1970년대에만 주로 많이 있었던 게 뭘까요? 그러면 자 봐봐, 그때는 길거리에 마차가 있었어. 노새가 끌거나 말이 끌거나. 마차,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로 연탄을 소비했어. 연탄. 잠깐만. 그 다음에 새로운 주택, 문화주택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 1970년대 알았니? 그 다음에 슬래브집. 주로 슬래브로 지붕을 얹었어.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산동네에 판잣집들도 있었고요. 됐지? 그 다음에 슈퍼에서 파는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그때 1970년대 사람들이 많이 사 먹고 많이 팔리던 아이스크림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구두 닦기, 슈, 샤인, 보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시에 나가지 마. 4시까지 움직이면 안 돼. 통행 금지. 그때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바퀴가 3개인 트럭이 있었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3륜차. 원래는 아버지가 노새를 버리고 여기다가 연탄 배달해야 되는 거거든. 사람들이 대부분 3륜차에다가 물건을 배달했으니까 3륜차.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데는 비행기도 나오고, 아니야. 여기까지. 이게 1970년대의 사회문화적 배경, 그 시대를 반영했던 소재들이야. 자, 1970년대 사회문화적 배경. 다 외우세요. 자, 첫 번째 마차, 연탄, 문화주택이 등장했다. 대부분 슬래브집, 가난한 집은 판잣집, 슈퍼에서는 아이스크림, 퍼머스트 아이스크림을 팔았다. 구두 닦기 아이, 슈샤인보이, 통행 금지되면 밤에 12시부터 4시까지 움직이지 못했다. 3바퀴 달린 트럭이 있었다. 3륜차. 이게 모두 그 시대를 드러내는 사회문화적 배경이야. 이거 암기해둬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어야 될 건 뭐냐면, 자, 아까 선생님이 산업화하고 도시화 얘기했잖아. 이게 시대적 변화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갑자기 생긴 게 뭐냐면 사회문화적 배경에 70년대에 있었던 거 말고 새롭게 생긴 거야. 그게 뭐냐면 비행기. 적어보세요. 비행기. 그리고 헬리콥터. 헬리콥터.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 자전거가 왜 그전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 세 가지는 도시화 산업화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어떤 물건들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뭘 얘기하냐면 제목 정리를 하는 거니까 노새
두 마리. 제목이 노새 두 마리인데 얘가 뭘 말하는 걸까? 그러면 우리 집에는 진짜 노새가 있고요. 짐을 짓고 연탄을 배달하는 노새가 있어. 자, 얘는 노새. 실제로 힘들게 일하는데 사실은 얘는 노새가 수레를 끄는 거 이거 뭐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3년 차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어? 네.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3년 차가 맞는데 아직도 노새야? 그러니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지 얘도, 그지? 자, 선생님 봐봐. 이 노새는 3년 차한테 이렇게 따져보면 사람들이 이거는 구시대 옛날 거야. 옛날 방식이야. 그러니까 오래된 거니까 시대에 뒤떨어져. 그리고 그런 취급을 받아. 그리고 3년 차에 비해서 힘이 없어. 약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이게 노새야, 노새. 자, 그럼 첫 번째 노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했어. 아버지도 또 그러고 하면 한 마리라고 하면 안 되고. 자, 여기 그다음에 아버지가 나오네, 아버지. 여기 나온 아버지는 일단 가장으로서는 훌륭하신 분이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하지만 힘들게 살아가지. 힘들게 육체적으로 마치 노새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 다음에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됐으면 이거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하지 못했어. 적응하지 못하니까 계속 노새로 수레로 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더더욱 힘들게 살아간다. 힘들게. 핵심이 바로 그거야. 노새도 힘들게, 아버지도 힘들게. 그래서 각각 힘들게 살아가는 두 개, 진짜 노새하고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아까 나왔으니까 공간적 배경 잠깐 알아볼게. 공간적 배경. 아까 이미 얘기했어. 공간적 배경. 도시, 변두리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동네를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동네가 어디냐면 변두리야, 변두리. 첫 번째. 변두리 동네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변두리 동네는 못 사는 사람들이 살지. 그지? 네. 그러면 산업화가 막 되고 있는데, 역시 산업화가 진행이 안 돼.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동네는 산업화도 도시화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어? 아니요. 발전할 수 있어? 아니요.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두리 동네는 다른 동네에 뒤처진 동네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공간이 어디 나오냐면 이런 공간이 나와. 골목이라는 공간이 나온다고. 자, 골목은 여기 구동네가 있고요, 신동네가 있어. 신동네가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요 사이에 있는 게 골목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 골목은 과연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요 동네하고 신동네하고 구동네 사이에 경제적 차이가 느껴지는 공간이야. 한쪽은 잘 살고 한쪽은 못 살고. 경제적, 문화적 차이인데 어떤 차이냐면 수준 차이야. 당연히 신동네가 수준이 높고 구동네는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 공간이 어디라고요? 이 골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신동네하고 구동네 사이 딱 경계야. 그러니까 단절이라고 해야지, 단절.
이 동네가 소통할 수 없는 이유가 중간에 떡하니 골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골목은 신동네하고 구동네가 서로 소통하는 걸 단절시킨다. 두 번째, 경제적 수준 차이. 두 번째, 세 번째, 문화적 수준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골목에서 알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그랬더니, 자, 이거 봐봐. 잠깐만. 경제 수준이 어떠냐면, 구동네는 연탄을 몇 장? 두서너 장. 둘, 셋, 넷. 기껏해 이거야. 두서너 장. 맞지? 많아야 20장 정도. 요거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 연탄을 한 번에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밖에 안 산다는 얘기잖아. 왜? 돈이 없으니까. 경제 수준이 낮으니까. 하지만 신동네는 연탄 안 떼지요.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는 그럴 이유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미안해. 연탄을 왜 안 떼? 여기는 한번 주문하면 엄청 주문하지. 어느 정도 주문해? 수백 장. 왜 연탄을 안 떼? 이때가 70년대가 연탄이 사회문화적 배경인데 연탄을 안 뗄 리가 없지. 자, 그럼 봐봐. 뭘 보냐면 연탄을 두서너 장 아니면 기껏해야 20장을 구입하는 구동네 사람들 경제 수준이 낮다 그랬잖아. 근데 이쪽 신동네 사람들은 한 번에 수백 장씩 왕창왕창 돈이 많으니까 경제 수준이 높으니까 많이 구입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떻게 하루, 이틀 이렇게 며칠 안 되는 거를 구매하는 거고 수백 장을 구매한다는 건 몇 달치를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야. 경제적 수준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또 있어. 자,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공간적 배경이 신동네, 구동네, 골목 했었지. 이번에는 구멍가게가 나와야지 당연히. 구멍가게. 자, 구멍가게도 공간인데 소비되는 품목이 아까 소비 품목이 달라지고 있어. 대표적인 거 아까 해볼까? 포머스트 아이스크림. 이 구멍가게에 포머스트 아이스크림이 들여놓고 팔기 시작한 건 누구 때문이야? 그렇지. 경제 수준이 높은 신동네 사람들이 이사 오면서부터지.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달라지고 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멍가게 했으니까 여기 지금 보면 또 경제적 차이, 문화적 차이. 자, 이야기할 때 뭐라 하냐면 신동네하고 신동네하고 나눠서 얘기해야 돼. 자, 먼저 구동네는 판잣집이야. 아까 선생님이 저기 막 산동네 판잣집 얘기했는데 구동네가 가난한 동네니까 판잣집이라고 알았니? 게다가 구동네는 가난해서 닥지는 막 다닥다닥 붙었다는 얘기야. 판잣집에서 생활하지, 그지? 그런데 신동네는 잘 사는 집이기 때문에 여기는 문화주택을 막 짓고요. 문화주택. 또 그 다음에 2층 집도 있고요. 지붕은 슬래브 집. 됐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경제적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노세 얘기를 잠깐 할게. 노세. 자, 노세는 똑같은 노세인데 달라. 뭘 다르냐면 노세를 구동네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어. 뭐라고? 관심이 없다. 여기는 지금 관심이 없어. 왜?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맨날 보던 거야. 그 다음에 심지어 못마땅해. 구동네 사람들이 보는 노세는 관심도 없지만 못마땅해. 근데 신동네 사람들이 보는 노세는 되게 신기해. 못 보던 거니까 신기함. 됐지? 신기하니까 그런 모습에 나는
내가 우리 집이 저 노새 우리 건데 으쓱함. 아까 나왔었지, 그지? 어깨를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니? 하지만 이 신동네 사람들의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알아둬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주의적이야. 그리고 구동네 아이들하고 서로 어울리지 않아. 이런 걸 뭐라 하냐면 구동네와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할게. 국어가 좋은 게 이거야.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자기들하고 어울리는 걸 싫어해. 폐쇄적이야. 그러면 신동 사람들은 폐쇄적인 성격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응?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사람들은 누굴까요? 신동네 사람들이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지금 그 노새 두 마리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했어. 알았니? 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또 있는데 뭐냐면, 자, 그럼 우리 본문 보면서 본문 내용 보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다 떠오르고 연결이 되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야. 네. 그럼 본문 보면서 하도록 하자.